이번에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경기 군포시 삼본동에 위치한 우방목련 아파트 32평 인테리어입니다. 일기 신도시인 만큼 많이 노후된 아파트인데요. 이러한 아파트를 인테리어를 한다면 신축보다 더 특별한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 사공 인테리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인테리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사 전 현장 미팅을 시작하는데요. 현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좌측에 반칸만 수납 가능한 오래된 신발장이 있습니다. 모두 철거해주고 수납과 디자인을 고려한 신발장을 넣기로 합니다. 오른쪽에는 복도와 거실이 바로 이어지는데요. 중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박한 센서와 조명도 철거하고 좁은 현관인 만큼 깔끔하게 구성하기로 합니다. 현관문은 부식되거나 휜 경우가 아니라면 필름 리폼만 해도 깔끔해집니다. 번호키와 현관 부자재들을 교체해줍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오래된 도배와 장판, 천장 몰딩, 걸레바지들이 보입니다. 모두 교체해주기로 합니다. 천장에 우물박스가 보이는데요. 철거하고 평평하게 맞춘다면 더 넓고 깔끔해진 거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폰 조명, 스위치, 콘센트들 모두 교체해줍니다. 복도 끝 콘솔 쪽이 너무 어두운데요. 조명을 추가로 넣어주기로 합니다. 주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주방 초입에 오래된 난방 분배기 창고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필름 리폼 또는 페인트 칠을 해도 깔끔한 마감이 힘든데요. 과감하게 철거하고 문짝을 새롭게 시공하기로 합니다. 내부에는 기존 선반은 철거하고 새로운 선반을 시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뒷베란다가 보이는 불필요한 고정창이 있는데요. 샤시를 교체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공간 활용도가 너무 안 좋습니다. 고정창을 철거하고 내부 방향으로는 벽으로 만들어주고 뒷베란다 쪽에서는 빈 공간을 활용해 선반을 만들어주기로 합니다. 주방에 샤시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상부장을 시공하게 되면 지금처럼 라인이 엇갈리거나 라인을 맞추더라도 싱크대가 창호를 가리게 되어 조금 애매해집니다. 샤시가 있는 벽은 과감하게 상부장을 제거하고 전체 벽을 타일로 마감한다면 깊이감 있고 깔끔한 주방 디자인이 완성됩니다. 싱크대 상부장은 오른쪽 벽면만 시공하기로 합니다. 수전을 보시면 벽에 붙어 있는데요. 싱크대 수전은 싱크볼에서 올라와야 깔끔하고 예쁘게 마감됩니다. 수전을 싱크볼에서 올라오는 입수전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베란다로 이동하겠습니다. 뒷베란다와 앞베란다 문을 터닝도어로 교체하기로 합니다. 먼저 뒷베란다입니다. 기존에 세탁기 자리가 있었지만 최신 세탁기를 넣는다면 통로가 비좁아지는데요. 세탁기를 끝으로 이동시킨다면 공간 활용도가 좋아집니다. 물론 이때 상수도와 하수도, 콘센트까지 같이 이동시켜줘야 합니다. 절대로 세탁기 폐수를 우수관에 보내면 안 됩니다. 베란다는 샤시를 교체하고 타일과 페인트를 시공하면 깔끔해집니다. 창고를 열어보니 곰팡이가 있네요. 샤시를 교체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곳에서 결로가 더 심해질 수 있는데요. 단열 작업이 필수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 베란다도 뒷 베란다와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침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침실은 모든 요소를 살릴 수 없어 보입니다. 전부 교체해주기로 합니다. 후면방에 단열 벽지가 붙어 있는데요. 아마 코너에서 우풍이 나오는 듯합니다. 단열 공사를 해주기로 합니다. 큰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큰 방도 우풍이 심한지 코너 쪽에 곰팡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방도 벽체를 철거하고 단열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각 방문틀은 모두 철거 후 슬림한 엣지 문선을 시공해 주기로 합니다. 욕실로 이동하겠습니다. 거실 욕실은 전부 철거합니다. 벽에 나와 있는 조명은 천장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부부욕실로 이동하겠습니다. 거실 욕실과 같이 전부 철거해주고 조명도 위로 올려줍니다. 뒤를 돌아보니 라디에이터가 있네요. 사용할 일도 없기에 철거해주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집안을 돌아보면서 어디를 어떻게 공사할지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집이 험했습니다. 사실 인테리어를 진행하기에는 이런 상태의 집이 공사하고 높은 마감도의 인테리어가 나오기 더 좋습니다. 애매하게 공사가 되어 있다면 살리면서 공사하기에도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는 자재를 고르면서 어떤 디자인을 할지 정하는 일인데요. 이때 꼼꼼하게 진행해야 공사를 진행할 때 나오는 변수가 줄어듭니다. 도배, 마루, 필름, 가구 등은 인테리어 매장에서 고르고 타일과 욕실 자재 같은 경우는 타일 전시장에 가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날입니다. 먼저 가구류부터 철거하는데요. 싱크대와 신발장을 철거해줍니다. 중간중간에 전기 배선 작업도 같이 진행합니다. 둘째 날 본격적인 철거와 설비 작업입니다. 몰딩, 문과 문틀, 우물 천장 등 소음이 적은 나무류들을 철거합니다. 그 다음 욕실 타일, 싱크 타일 등을 철거를 진행해야 아침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철거가 끝나면 배관 설비 작업을 진행합니다. 뒷베란다도 상하수도를 옮겨주기 위한 철거 작업과 설비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싱크대 입수전 작업까지 진행합니다. 부부욕실 라디에이터는 해당 벽의 반대편에서 막아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바닥을 까고 배관 설비를 진행해야 진정한 라디에이터 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철거만 하고 그 구멍을 메꾸기만 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사 중간 틈틈이 모래와 시멘트를 양중해줍니다. 이제 방수와 미장 작업을 진행하고 정리정돈을 하면 첫날 공사는 끝납니다. 샤시 작업입니다. 샤시는 먼저 철거 작업을 진행한 후 새로 설치할 샤시들을 올려줍니다. 샤시를 시공할 때 수직 수평을 잘 맞춰가면서 진행합니다. 샤시는 LXG인 브랜드를 사용했습니다. 뒷베란다와 앞베란다는 터닝도어를 시공해주고 창호 손잡이와 실리콘 공사까지 끝내면 창호 공사는 끝납니다. 목공사입니다. 방문틀은 MDF30T를 사용해 만들어주고 욕실 문틀은 방수합판 CBT 2장을 붙여서 만든 문틀로 시공해줍니다. 기존 확장부를 재단열하는 공사를 진행하는데요. 먼저 철거된 면에 단열재를 꼼꼼히 밀착하여 부착한 후 석고보드로 마감을 진행합니다. 창가 쪽 외벽은 단열재를 2겹 그리고 3겹, 가능한 많이 진행합니다. 우수관 쪽은 롤 단열재로 감싸주지 않으면 결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혹시 모를 점검을 위해 점검 부식으로 만들어 도배 공사 이후에도 문제 발생 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분배기장은 가구문을 시공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주고 세탁실 고정창 쪽도 막아주면서 선반장을 만들어둡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이 생활에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베란다 외벽과 후면방 그리고 안방에 33mm 이보드 단열재를 시공합니다. 이때 단열재 사이사이 이음새 부분에 꼭 폼을 쏠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짝 붙인다면 그 틈새에서 우풍이 들어와 젖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방 샤시 쪽 벽면에 타일을 붙일 예정인데요. 울퉁불퉁하고 굴곡이 심한 벽면에 타일을 붙이기 힘들기에 석고보드를 시공하고 싱크대 상부장 간접 등을 시공하기 위한 목대를 시공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몰딩과 걸레바지를 시공하면 공사는 끝납니다. 7번째 날 필름 작업입니다. 필름은 문틀과 현관문, 세탁실 선반장을 진행하는데요. 먼저 퍼티로 면 처리하고 프라이머를 칠한 후 필름을 붙여주면 공사는 끝납니다. 8번째 날 타일 공사입니다. 타일은 욕실과 현관, 주방, 베란다 타일 공사가 있습니다. 욕실은 전체 철거를 진행했기에 시멘트와 모래가 많이 들어가는 떠바리 시공법으로 시공합니다. 벽 타일을 시공할 때 전선이 알맞은 위치에 나올 수 있도록 미리 말씀드립니다. 앞 베란다와 뒷 베란다도 타일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주방 타일은 싱크대가 들어설 자리를 제외하고 시공해줍니다. 9번째 날 베란다 도장 공사와 욕실 세팅 공사입니다. 베란다 칠은 세라믹 탄성 코트를 시공했으며 먼저 긁고 퍼티와 실리콘 작업을 진행한 후 보양지로 창호를 감싼 다음 전용 기계로 뿌려줍니다. 욕실 세팅 공사는 변기와 세면대, 욕실장과 액세서리 등 시공을 하고 천장까지 시공해주면 공사는 끝납니다. 10번째 날 가구 공사입니다. 가구는 LX 브랜드를 사용했는데요. 현장에서 조립을 한 다음 도면에 맞춰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안방 붙박이장과 현관 신발장도 시공해주고 창고장과 중문도 같은 날에 진행합니다. 11번째 날 도배 공사입니다. 기존 도배지들을 제거한 후 부자재들을 시공해줍니다. 이때 사용하지 않는 구멍은 꼭 말씀드려 구멍이 뚫리지 않고 막히도록 합니다. 12번째 날 도배 마감 공사와 조명 설치 공사입니다. 보통 도배 첫째 날에 천장지는 시공이 완료되는데요. 두 번째 날부터는 조명 시공이 가능합니다. 도배가 완료되는 공간부터 조명과 콘센트들을 시공해주면 공사가 거진 끝났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13번째 날 마루 공사입니다. 마루는 LX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바닥 샌딩을 하고 이렇게 친환경 헝크풀을 사용해 마루를 시공해주고 걸레바지를 붙인 후 실리콘을 쏴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모든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인테리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입주 청소인데요. 신중하게 청소업체를 선정하고 청소까지 마무리된다면 이렇게 깔끔한 집이 완성됩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공사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공인테리어 임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